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됨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표의 실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이제 실체가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 그렇죠. 성남 라인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비리 수사가 이제는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 또는 확전되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자금 용도로 돈을 20억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중 뭐 8억 원을 받은 걸로 지금 검찰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계좌라든지 뭐 돈 받은 장소라든지 이게 구체적인 게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죠. 바로 발부한 거 아니고 며칠간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봤다는 거죠. 김명수 그 사법부에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부를 한 거 보면은 발부를 할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그 주모자들, 주범들이 여기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입을 열었습니다만 유동규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남욱 변호사 또 정민용 변호사 그렇게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8억이 간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끼리.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수사 관건은 그게 김용한테만 갔냐. 누가 봐도 김용만 그게 먹을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간이 뭐 배 밖에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걸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데 분신이라는데 그걸 혼자 처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재명이가 대선 참여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부터 경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총괄본부장을 캠프에 맡았지 않습니까? 경선 캠프에. 총괄 부본부장. 그거는 이제 저 대선 때 얘기고 이건 지금 경선 자금이거든요. 경선 때, 경선 그렇죠. 자금. 총괄본부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총괄본부장이라는 게 돈 쓰는 자리입니다. 그 조직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뭐 저는 8억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끌어왔었는지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이 8억이 드러난 것이죠. 이 대장동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돈이 8억인 거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라든가 남욱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유동규 회유해가지고 내주면서 너 그러면 더 계속 깜빵에다 둘 거야. 나갈래, 볼래 그래갖고 했다는데 맞나요? 아니 유동규는 원래 구속을 1년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6개월 만에 나오기도 했는데 다른 범죄에서 1년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했죠. 법원에서 이제 징역형이 몇 년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살더라도 일단은 나와야 돼요. 근데 야당에서 회유했다 하는데 회유했을 수도 있죠. 검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 부는 게 좋을 거야. 프리 박예진이랑도 미국 같은 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 부는 게 좋을 거야. 너 억울하잖아. 이재명이가 너 나중에 챙겨줄 것 같아?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렇죠. 이게 검찰이 하는 일이죠. 당연하죠. 그게 안 되면은 옛날처럼 물고문하고 근데 때리고 지금 뭐 그게 지금 그건 안 불가능하잖아요. 하니까 회의와 설득하는 게 검찰의 일이에요. 근데 야당이 회의와 설득했다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범죄 저지른 놈이 와서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일인데 야당이 또 그래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라는데 그 민주당사가 아니고
민주당 구석에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그 김용이 책상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일 날 임명장 받았으니 이제 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가 있냐? 뭐가 있고 없고는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가 없다고 그렇게 펄펄 뜁니까? 도둑이 지발적인 거죠. 아, 있어도 벌써 감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은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도 하고 이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피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채널A 사건대 동아일보. 언론사도 예, 언론사. 압수수색받고 우리도 다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고 박사님이나 저는 압수수색을 해도 워낙 뭐 돈을 만진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누가 만지고 갖다 줘야지 자시죠. 압수수색을 하죠. 예, 저도 한번 압수수색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가 나는데 쥐져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 정황, CCTV나 계좌 이게 나오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 하겠다는데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 봐요. 도둑놈이 제발 저리고 저는 이재명이가 낯짝이 있으면 한마디 해야 돼요. 근데 모르쇠 하잖아요. 오늘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오늘 그 예. 저 의원총회가 있었고 예. 또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를 네. 좀 했습니다. 네. 뭐 늘 하던 얘기예요. 이것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조작으로 예.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정권이 유지되느냐. 나는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만 결백하다. 또 김용 예. 부원장의 결백도 확신한다. 네. 또 기자들이 뭐 이렇게 또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적이 없고 쓴 적도 없다.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납품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이 화법이죠.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윤석열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에 대해서 뭐 무죄를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이가 의리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김용이가 아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다 알죠. 네,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둘이가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분신이라고. 분신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죽은 사람 지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지인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 다 지인이고 진짜 내 측근이라 하면 김용하고 정진상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김용이가 옛날에 대만의 무협지 쓴 소설가 김용이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소설 썼나요 이게? 네. 김용이가? 딱 검찰에서 들이대니까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악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김용은 뭐 없는 죄 만들어내고 네.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21일 네. 내일은 영장을 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24시간, 그렇죠. 48시간이죠. 아니면 꺼내줘야 되니까. 예, 네. 석방을 해야죠. 네. 이 체포를 했다가 48시간 이내에 네. 영장을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하니까 내일은 칠 건데 네.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네. 구속영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오케이 해줬다는 거는 범행을 거의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대개 구속 사안이라도 불구속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체포영장 때 영장을 쳐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이 범죄 행위가 벌써 거의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오리발을 모로쇠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입을 네. 열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입 딱 다물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총에서는 자기 결백하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서 나서달라 그렇게 협조를 호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도스태핑에서 한 말씀 했던데요.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까 네. 그 국민들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이게 웬 정치 탄압이에요. 민주당에서 예전에 정치 탄압 피켓 시위한 거 보니까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정치 타밥이라고 썼더라고요. 워낙 말도 안 되니까 이게 대장동 수사가 저 이재명하고 저 누구죠 그
총리하던 친구 당내 경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이낙연하고 나올 때. 아니 자기들끼리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막다가 이제 겨우 수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 조금 이 얼음덩어리가 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네. 정치 탄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수사를 너무 안 하고 못한 거죠. 왜?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과거의 애완견 검찰들이 너무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예, 그렇죠. 다 덮어버리고 지우고 도망가고 다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는 못하니까 정치 타압이라고. 그 자기들도 조금 민망했던 모양이죠. 거죠. 탄압이라고 네. 하기는 그러니까 타압을 하자. 그렇죠. 그런데 어제 유동규가 이제 새벽에 네. 오늘 새벽이죠.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제 네. 1년 딱 채우고. 그렇죠. 그런데 나오면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부인을 하지를 않고 죄송합니다만 하고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닐 경우 네. 무슨 소리냐? 나 그렇죠. 그런 적 없다. 유동기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희가 유동기한테, 유동기가 또 나무한테, 그리고 정민영이가 그 갔다가 뭐 어디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주고 그 무슨 유원 홀딩스 거기 사무실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가 돈이 갑자기 20억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기가 여기저기서 끌어들였고 그 김만배도 이제 나무기가 여기저기 SOS를 친 모양이에요. 네. 나무기도 뭐 1,000억인가 거기서 벌었습니다만은 그렇죠. 4월로. 네. 그렇다고 해도 다으다 그냥 잠겨 있는 것이지. 그렇죠.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금 매덕도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은 범죄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장동 김만배한테도 네. 요청을 했는지 5월에 네. 4억 원을 그 남욱 부인의 계좌로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또 이렇게 그렇죠. 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여기저기 저수지를 많이 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하려고. 네, 여기저기. 쌍방울에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뭐, 네. 여기 백현동에도 만들어 그렇죠. 놓고, 위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 그래야 이제 여기저기서 그렇죠.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푼 돈은 이제 법인 카드로 치킨도 사고 초밥도 사고 하고 큰 돈은. 예. 그래서 푼 돈이 남은 거 갖고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 산 거예요. 예. 한국조선해양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 정치 그만하고 이제는 돈 삥땅 전문가로서 이런 거 강의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삥땅 전문가로서.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절대 자기 손으로 그렇죠. 돈이라든가 이런 뭐 좀 네.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만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대리인이라든가 측근이라든가 복심을 내놓고 이번에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김용? 그런 사람이 뭐 돈을 받았을까? 그런데 뭐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모른다. 김용희가 뭐 받아갖고 뭐 나름대로 쓴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손을 빼버리면은 검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딱 끊겠죠. 내가 그 김용 내가 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냐? 마누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또 그러겠죠. 예, 여태까지는 웬만한 사람 뭐 성남 도계공 사람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골프 치고 김문기도 모른다. 다 모른다고 했는데 김용하고 정진상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변명을 하겠죠. 모르죠. 알긴 아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뭐 이재명이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번에 조금 부르기 시작한 게 감옥에 자기가 몇 년 형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이재명이가 나중에 나 챙겨줄까? 나만 정말 다 뒤집었으면 누가 챙겨주냐? 이런 또 불안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유동기도 머리를 많이 굴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재명으로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 그래도 불어가지고 네. 나라도 조금 형량이 낮춰지고 사는 게 수완이냐. 재수의 딜레마가 먼저 부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예. 아니면 똑같이 부인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부인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부를 거 먼저 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재명한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대장동에 이 도원 결의한 사람들이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핵심 도적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입을 열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입 안 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기만 뒤집어 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법 그 법원 가면은 가관일 겁니다. 근데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진짜 입인데요. 그렇죠. 700억은 누구 돈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하는데요. 김만배도 저는 열 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10,000배 이상 튀겼거든요. 예, 10,000배 이상 튀겼으니까 저는 이제 형사 처벌도 10,000배 이상 받을 것 같은데 저거 보기는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면은 김만배도 저는 부를 거라 봅니다. 일단 이재명의 철복 방어선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네, 뚫렸죠. 네, 뚫렸어요. 네. 김용까지 갔으니까. 네. 김용 위가 이제 정진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아마 이재명이는 그럴 거예요. 사실은 진짜 측근은 정진상이고 김용일은 뭐 그렇죠. 측근이라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우선 뭐 정진상이는 성남 FC에 네. 공범으로 적시가 딱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 잡았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더구만. 그렇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정진상까지 검찰에 올가매게 되는 경우 네. 이제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진상 다음 수순이 정진상인가요? 정진상도 성남 FC에 그 조서에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 FC는 거의 수사가 이제 끝나가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거기에 피해 나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의 운도 지금 다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물론 친명 세력들은 전재수 의원이 사실은 뭐 이재명을 비판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한 거 방산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매우 실망스럽다 한 걸 가지고 또 안민석이가 갈치 정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또 조홍천 의원이 대받아서 가지고 안민석이야말로 대왕 갈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당내에서도 불안감이 아주 서서히 고조되면서 손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지금 슬금슬금 그렇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친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이면 서로 얘기 나오죠. 끔뻑끔뻑 한다는 겁니다. 벌써 나온 지 그런 얘기 한 지가 지금 꽤 됐고 오늘도 설훈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예, 당대표 나갈 때 야, 당에서 당신 혐의가 계속 나오면 당도 망하고 이재명 당신도 망하는데 당대표 나오지 말아라. 당에서 그래도 사법 리스크 최대한 좀 막아줄 테니까 당대표 안 나오면 더 막을 수 있는데 당대표까지 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다. 그렇게까지 설득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내가 무슨 사법 리스크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것까지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설훈이 하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지금 뒤에서는 이제 이재명 리스크 이거 당이 손 떼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얘기하면서 또 공천이 있으니까 말은 차마 그렇죠. 하게 이재명은 자기한테 하면은 거의 옛날에 후삼국 때 궁예 관심법까지 쓰거든요. 바로 그냥 내치고 공천까지 안 줄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다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재명의 인계철선이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인계철선 있잖아요. 그 부비출에 철사 건드리면 포탄 터지는 거. 그 당이 이재명을 둘러싼 철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선장이면은 사고친 악덕 선장이면 이재명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끌어내서 너는 조만한 배 타고 네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같이 옥쇄하려고 하고 있어. 옥쇄. 예? 그 작전으로 이재명이가 그렇죠. 그렇게 금배지 달고 그렇죠. 당 대표를 무리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른뿐만 아니라 뭐 박영진 의원도 그때 나온 사람들은 다 이재명 당 대표면 안 된다, 당이 그렇죠.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이 입장에서 지금 배신을 당했다. 그렇죠. 이것은 대선 자금이 아니고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면 같이 나서 그렇죠. 이건 경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경선한 사람들 이낙연이나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은 그 대장동 비리 저질러 놓고 그렇죠. 거기서 인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돈 그 돈 챙겨갖고 갖고 운동한 거죠. 그렇게 배신당한 거죠.
김용의 체포영장에도 그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딱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불공정 경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재명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돈을 엄청 뿌렸을 겁니다. 당내에 뭐 의원들이나 뭐 지구당 뭐 이런데 보이지 않게 굉장히 뿌린 그런 효과들이 경선 결과에 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이낙연 쪽으로 확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일찍부터 돈 쓴 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트렌드가 좀 나타나는 거죠. 2020년 4.15 총선 때도 그 무렵에도 돈이 많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만배에서 돈을 하도 은행에 가서 찾으니까 현금이 고갈나게 생겼다고 불만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게 다 이제 그 지구당 또 선거에 뛰는 사람들 뭐 돈 간 거고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원래 친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손들고 나서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그때 뭐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주 뭐 그냥 돈이라고는 하지 못해도 요거 동그란 거 이게 왔으니까 갑자기 친문에서 친명으로 돌아선 사람들 보면 물론 뭐 정치적인 뭐 뜻을 같이 해서 친 이재명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알고 보면 뒤에서 뭐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뭐 꼭 얘기를 안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들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당 대표기 때문에 의원들이 169명이 아주 그냥 코가 깨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위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친문 쪽 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선 때 한 것도 아니고 경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왜 나서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인질이 돼버렸어요. 이재명이 인질.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을 털어내야지 민주당이 가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운명, 같은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재명 감옥 가면 민주당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빨리 떼버려야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전통과 역사가 있는 민주당 아니겠어요?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도 양산한 민주당이 한 명 듣보잡한테 인질이 돼가지고 당이 진짜 문을 닫을 지경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한국관리법 같은 거 통과하는 거 봐요. 저는 경제기자 한 40년 하면서 이런 무모한 법은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하다가는 농민한테 혜택이 오니까 농민도 같이 망하는 법이에요. 아니 농민 쌀을 다 국가에서 무제한으로 사주면 그럼 앞으로 감자는 안 사줘요? 콩은 안 사줘요? 밀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양파, 마늘 다 사줘야 되죠. 그러면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어민들이 볼 때 어민들은 왜 안 하냐? 우리 꽁치, 갈치는 왜 안 사줘? 그것도 사줘야죠. 그럼 또 축산하시는 분은 소, 돼지, 닭 사줘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쌀 하나만 해도 매년 1조 이상 들고 올해 들은 게 1조 8천억이 들어요. 그럼 나라 경제가 거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저런 어떻게 보면 사이비 정치인들이 더 이상 진짜 이 나라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용 정도를 넘어서 이제 정진상 이재명 쪽으로 검찰 수사가 아주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지금 저 쌍방울 사건도 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대북 코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코인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주 착착착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북한한테 뭐 자원 쪽 얘기 오가면서 또 주식 시장에서 장난쳤잖아요. 주가 띄우고 이것도 범죄가 큽니다. 주식 작전에 개입된다는 거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시킨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검찰 수사가 진척이 되면은 아마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실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민주당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손절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